젊어서 관제구설과 좌절을 겪으면서 고생하다가 50세를 넘어 사업을 시작하여 수만 금의 재물을 모아 큰 부자가 되어 말년에 인생 역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팔자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성공의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대운이 바뀌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적천수의 갑리진태 중 갑리에 대한 내용에 나오는 사주팔자 문제에 대한 저자의 시각에 저희 생각을 더해서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청나라 사람으로 초년과 중년에 심한 가난과 고통을 겪고 관제 구설과 좌절을 반복하였습니다. 50세를 넘어 사업을 시작하여 수만 금의 재물을 성취하고 말년이 행복한 인생 역전의 주인공입니다. 현재 가치로는 수억이 되겠죠. 이 사주의 주인공이 인생 역전하는 성공 비결은 매사에 적당히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누구나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현재 가난하고 힘든 세월을 보낸다고 영원히 가난한 인생은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백만장자로 살아간다고 해도 미래는 여전히 결과를 경험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사주의 명조가 어떤 대운에 힘들게 살아가고 어떤 대운에 자수성가하여 큰 부자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주 명조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주가 아주 특이한 명조이죠. 사주의 천간지지로 수하가 서로 상극하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천간은 병병병병 비겁이 무리를 짓고 지지는 자신으로 수국을 이루어 천간과 지지가 수하 상극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천간은 모두 화에 해당하고 지지는 모두 수에 해당하는 사주가 되었습니다. 지지의 신금은 금생수로 수가 왕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의 규칙을 정하고 풀이하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주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주의 분석은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주는 연주가 병자, 월주가 병신, 일주가 병자, 시주가 병신입니다. 대운은 정유,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으로 순행하며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사주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사주의 구성과 일반 격국용시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주의 구성은 천간지지가 모두 수하로 교전하고 있습니다. 오행의 구성은 목이 0개, 화가 4개, 토가 0개, 금은 2개, 수가 2개, 즉 화 4개, 금 2개, 수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주 일간이 강한지 약한지를 판단하는 신강신약은 수화가 동일하게 4대4로 구성되어 있지만 월지가 재성으로 신약사주가 됩니다. 즉 월지, 월령, 신금, 재성이 타 간지에 비하여 강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반 격국용신은 일간 병화에서 월지, 신금은 편제격인데 그 편제는 자수에 설기당하고 12운성 사지에 해당하여 아주 무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지 편제가 강하려면 편제의 인성, 즉 토가 있어야 하는데 사주에 토가 없고 설기당하니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편제 신금은 자수 관살로 향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용신은 천간 화는 4개 있으나 지지의 목화 세력이 전무하고 하나도 없고 지지는 금수로 수가 왕하여 일관과 비겁을 극하여 일간은 심히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간지지로 수와 상극하고 일간이 약하여 많은 수기를 설계시키고 일간을 도와주는 목을 용신으로 정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주는 목화운은 아주 길하고 금수운은 아주 흉운으로 매사에 실패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주에 목이 있으면서 신약하다면 목이 용신이고 수는 희신이 되어 매우 대길한 사주가 되는데 목이 불행이 없어서 대운에서 모군을 기다리는 형상이 됩니다. 즉 대운 금수운에 풍파와 관제구설이 심하여 고통이 많다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로 본인의 성격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병화는 발산의 기운이며 기의 확산 및 확대를 주도합니다. 병화는 일에 대한 표현력이 아주 강하고 추진력과 판단력,
적극성이 강합니다. 병화는 활동적이며 항상 밝고 명랑합니다. 매사에 과단성도 있으며 리더의 기질로 선두 행진을 좋아합니다. 병화는 항상 솔직하고 담백하며 거짓을 아주 싫어하고 1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인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의미는 태양은 전국을 비추고 꽃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병화는 다소 성급한 면이 있으며 감정이 예민하며 자기 주장을 잘 나타내는 점도 있으며 활동적인 면에 비하여 다소 세밀하고 치밀하여 때로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화는 사회적으로 외향적이며 사랑과 사물을 좋아하고 존중하는 기질로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해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병화는 모임의 장으로서 많은 수하인을 지도하고 통솔하게 되므로 양성적인 만물을 이끌고 조성하고 좋아하는 역할을 하는데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물상론에서는 병화는 하늘에서는 태양을 상징하고 식물에서는 꽃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병화는 동물에서는 뱀, 독수리 등 낮과 여름에 활동하는 큰 새를 의미합니다. 병화는 목화운의 능력을 발휘하나 사주에 금수가 많으면 항상 수고는 많고 이익은 적고 세심하면서도 남에게 속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병화는 항상 쉬지 않는 노력을 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양성적으로 표출시키기를 자원한 현상으로 사주의 음수, 북방절기는 아주 크게 기피합니다. 즉 고생만 많고 실속이 적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주의 음수는 천간의 임계, 북방절기는 지지의 해자축, 이런 것이 많으면은 안 좋다 그 뜻입니다. 병자 일주가 대운이 가을과 겨울로 행한다면 능력 없는 형상으로 고통이 가중됩니다. 병자 일주는 지지의 자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주의 병화 일간의 현대적인 직업을 판단한다면 컴퓨터, 통신, 전기, 전자, 영업, 상담, 어둠을 밝히는 검사, 검찰 수사관, 정보원, 탐정원, 경찰 수사관, 외국어 교육, 교육자, 교수, 무역업, 백화점, 영업, 꽃사업, 금은 보석상, 사치품 등 말하는 직업 등의 적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병화 일주가 지지에 신금이 있다면 전기, 전자, 컴퓨터 작업과 관련된 직업이 적성에 맞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이 사주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일간이 병화이고 월주는 병신입니다. 월지는 편제에 해당하고 월간은 비견입니다. 월지는 일간 병화가 신금을 화극금으로 재성에 해당하고 월간은 같은 병화이기 때문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비견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천간은 사회적인 거기 때문에 아는 사람, 친구, 동료, 무리지어서 행하는 사람, 거래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천간 병화 4개는 무리를 이루기 때문에 항상 사회적으로 여러 사람과 어울려 일하고 경쟁에 노출되어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형입니다. 천간 병화는 주변의 아는 사람으로 즉 비견으로 인하여 자신의 흉신의 관사를 간접적으로 해결해주는 역할도 하여 도움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항상 비견에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일간 병화는 천간에 떠있는 병화에 의지한다 그 뜻입니다. 왜? 지지에 목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주의 월지 신금은 천간으로 투출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크게 확장하는 그릇은 작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재물복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 사주의 월지 즉 월령은 일간 자신의 마음으로 집념에 해당하는데 재성으로 자신은 언제나 재물로 성공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관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항상 노력형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월주는 미래의 방향성을 가리킵니다. 즉 인생의 방향성을 가리킵니다. 즉 재성이 월지에 있어서 기란대운, 기운이 오면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이 사주의 천간은 사회적인 것으로 천간 병화는 지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 그 신념이 강하다 하여도 현실적인 운은 대운이 기운을 만날 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지지의 신금은 자수의
십이운성 비교하면은 사지에 해당하고 금생수로 향하고 있어서 대운 금수운에는 신금이 자수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연의 본분을 잃고 수로 전환됐다 그 뜻입니다. 이 사주의 연지 자수와 일지 자수는 유금을 지나, 유금은 해수를 말하는데 한겨울에 추운 겨울을 지나 동짓달이 되면 일량이 시생하는 자리로서 항상 결단력이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수는 결단력이 있으며 프로기질로 매사에 끈질긴 인내력을 향상하여 끝을 보는 성격입니다. 이 사주의 자수는 눈치가 빠르고 신경선이 발달되어 기술 분야의 능력을 발휘한다고 판단합니다. 언제나 자기 주관이 강하고 고집이 있어서 하나를 배우면 끝을 보는 기질로 성공하게 됩니다. 프로 기질은 좌오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수는 일간 병화에서는 정관에 해당하여 항상 원칙과 규칙을 좋아하며 판단 능력이 뛰어나 사람들과의 갈등에 노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관살은 MBTI에서는 판단작용, T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넷째, 이 사주의 해석 방법론을 연구해 봅니다. 사주 전체가 수화 교전으로 인한 격국용신법으로는 판단하기가 난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천간은 화, 몽땅 화이고 지지는 몽땅 수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 나갈까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수화 상극은 감리법으로 해석하는데 그 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를 승이요, 둘째는 내릴 강이요, 셋째는 화할 화요, 넷째는 풀해가 되고 다섯째는 억제할 제가 됩니다. 사주 전체가 수화로 교전할 때는 감리법으로 해결하는데 이 중에서 세 번째인 화할 화로서 해석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화할 화는 세운에서 약한 자를 도와주는 오행으로서 용신세운으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생조하는 방법은 사주 전체가 화가 만약에 약하면 화를 도와주는 목이 용신이 됩니다. 결국은 목화가 용신이 됩니다. 사주의 전체가 수가 강하면 수를 도와주는 금수운에는 당연히 대흉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섯째, 다음은 대운 분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천간은 모두 화기로 되어 있고 지지는 수기로 왕하여 일간은 지극히 수와 상전으로 일반 격국용지법으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아주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의 전체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해석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사주의 일간 병화는 천간의 병화 3개가 방신하고 있으나 그 뿌리 즉 목화가 지지에 없어서 신약하다고 판단합니다. 신약이란 말은 일간이 본인이 좀 약하다 그 뜻입니다. 지지는 신금이 자수를 생하여 지지는 수기로 변했습니다. 수국으로 변했다 그 뜻입니다. 집을 지었다라고도 판단합니다. 재성과 관성이 왕하고 신약한데 초년의 재성과 관성 운으로 흐르면 부모 덕이 약하고 본인이 하는 일에 항상 고심이 많고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운에 봉착합니다. 이 뜻은 신약한데 재성과 관성이 왕하면 재성과 관성은 상대가 되기 때문에 상대가 주도권을 쥐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익이 적다 그 뜻입니다. 즉 능력이 있어도 운이 따르지 않으니 나는 왜 인덕이 없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주는 부족한 것을 끌어당기는 음양 법칙이 있습니다. 이 사주는 지지는 자수가 2개로 오화를 끌어옵니다. 오화는 일간의 양의로서 어떤 일을 담당하게 되면 적당히가 아니고 좀 더 열심히 주인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세계를 추구해 나가는 기질이 있습니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잠재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지지는 신금이 2개로 인목을 끌어옵니다. 인목은 일간의 인성으로서 항상 연구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는 기질이 강합니다. 잠재의식으로 갖고 있다가 운에서 오운이 오거나 인운이 오면은 발현이 된다 그 뜻입니다. 사주에 없는 글자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음양으로 없는 것을 대칭해서 끌어와서 잠재의식으로 잠재하고 있다가 운에서 그것이 오면은 도달했다 해서 본인이 이제 잠재의식이 현실로 발현이 된다 그 뜻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이 대운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청나라 사람으로 대운의 구체적인 사항의 기록은 책에 없으나 사주 해석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해석에 대하여 다소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주 명리의 추명에서 끌어옴의 법칙을 믿지 않으시는 분은 대운 운세 설명을 여기에서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대운은 사주와 대운의 끌어옴의 법칙과 음양오행의 생극재화에 따른 관계론적 설명과 용신운과 흉신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의 사주 대운의 해석은 어떤 증거나 사례는 없으며 사주를 추명하는 차원에서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대운의 구체적인 추명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제1대운 정유대운은 초년운으로 정화가 일간을 돕고 자수를 간접적으로 합을 하여 아주 흉한 일은 없이 부모의 보호하에 성장한다고 봅니다. 제2대운 무술대운은 사주의 신자진 삼합작용을 방해하여, 즉 흉신을 방해하여 자신의 뜻을 펼치게 되는데 식신운으로 기술 분야에 공부하게 된다고 판단합니다. 월지와 시지의 동으로 인하여, 충동으로 인하여 고향을 떠나 새로운 경험과 많은 사람과의 교류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대운 기해대운은 새로운 문서운이 발생하여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업에 진출하는데 자신이 꿈을 향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운세가 되며 혼인의 시기에 가정을 이루는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문서운은 해중 간목이 병화의 문서가 된다, 그 뜻입니다. 제4대운 경자대운은 월지와 시지가 음기로 발동하여 대기란 운세는 아니나 사업에 관하여 배우고 익히며 경험을 하는 운세로서 스스로 결단력을 배우게 됩니다. 경자대운에 재물의 출납이 많고 금전풍파로 사람과의 갈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한 사업의 주도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 금전 손실을 보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제5대운 신축대운은 정제운과 상관운에 스스로 안정을 추구하는 운세에서 사회적으로 아는 사람과 금전적 문제로 관제구설이 발생하고 큰 돈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때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제6대운 이민대운은 임수가 일간과 천간 병화를 극제할 것 같으나 임수는 대운 인목에 설기당하여 큰 피해는 없고 인목이 동하여 사주의 흉신 신자지인이 병지로 들어가 아주 대기란 운세가 됩니다. 이때 새로운 사람과 사업을 하여 재물로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월지 신금 편재성과 시지 신금 편재성이 동하여 큰 재물을 성취한다고 판단합니다. 인대운부터는 인성대운으로서 인덕이 있고 큰 재물을 끌어오게 됩니다. 신약사주의 인성용신운은 인덕운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설명한다면 끌어옴의 법칙으로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성공하게 되는데 인성은 결재권 있는 도장이 되어 주체적인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7대운 계묘대운은 개수는 일간을 수국하로 극할 것 같으나 대운 개수는 대운 지지 묘목의 수생목으로 설기당하여 일간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적습니다. 다만 태양에 안개 낀 모습으로 다소 답답한 일이 종종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계묘대운은 자신이 사주의 자수가 동하여 대운 묘목을 생하여 더욱 대길하게 되는 운세가 되며 역마지살과 함께 많은 사람을 만나는 운세가 됩니다. 계묘대운은 정관을 불러온 식신운이 도래하여 자신이 추구하는 사업에 종업원이 생기고 물량이 늘어나며 매출이 오르는 시기로 봅니다. 그 식신은 사주의 흉신인 관살을 제거하여 나쁜 인연이 물러나고 관제구설도 없어지는 현상이며 자신의 가족과 건강이 좋아지고 집안의 식구가 늘어나는 형상도 됩니다. 제8대운 갑진대운은 갑목은 일간을 생주하여 용신운으로 아주 대길하며 집안과 하는 사업이 확장되는 운세라고 평가합니다. 갑진대운은 역마살 운으로서 큰 재물이 들어오고 자신을 도와주는 인연으로 인하여 말년에 아주 행복한 시기가 됩니다. 50대 이후 큰 부자가 되어 지금 현재 시가로 수억을 벌었다는 이 주인공입니다.
이 영상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인생의 말년은 살아온 결과가 되어 누구든지 말년운이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만나느냐,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있는데, 그 인연법은 대운에 있습니다. 대운은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에서 10년의 기간 동안 만나는 인연이 환경입니다. 이때 만나는 인연의 유통기간은 10년으로 봅니다. 음식에만 유통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대운에도 계속 인간관계가 인연이 지속되는 경우는 유통기간이 10년 더 연장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자신의 곁을 떠난 사람은 유통기간이 다한 것으로 집착하지 않는 것이 성공의 법칙입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2년의 과거에 집착하면 운세가 나쁘게 진행되는 원인은 유통기간 지난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섭취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됩니다. 이 사주에서 보듯이 누구나 초중년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생했어도 대운이 길하면 자수성가하여 일가를 이루고 크게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의 방향은 월주에서 찾아보는데, 월주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강하게 추구하려는 본능적인 기질이기 때문입니다. 신강사주는 월주에 재간이 있으면 언젠가는 대운에서 재간운을 만날 때 크게 성공합니다. 월주에 사흉신이 있어도 대운에서 기운이 오면 크게 성공하는데, 그 성공 원인은 환경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방향과 생활 습관도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깨우치게 됩니다. 만약에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대운도 세운도 행운도 모두 다 헛꿈만 꾸는 허송세월만 보내게 될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 그리고 외로움의 고통이 밀려와 세상의 원망이 차고 넘칠 때 자신이 환경에 어떤 이름을 붙여 고쳐 부를 것인가에 따라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즉 자신이 환경에 어떤 이름을 고쳐 부를 것인가, 그것에 따라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누구나 현실이 고통스럽고 불행에 시달릴 때 나는 항상 행운이 따른다는 새로운 이름으로 고쳐 부르는 것이 스스로 행운을 불러오는 끌어옴의 법칙입니다. 긍정적 마인드가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어떤 일의 실패는 아직 끝나지 않는 스스로의 과정입니다. 즉 실패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즉 넘어졌을 때 일어나면 그만입니다. 가장 운이 나쁜 자리에서 있을 때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살지 않으며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 상대방도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 큰 산이 밀려온다 해도 물리칠 수 있는 심리가 있다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자신이 내면의 파동 에너지는 생각과 감정 에너지가 바뀌면 성공의 시대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자만이 성공합니다. 완전성만을 추구하고 하루하루 할 일을 미룬다면 세월만 낭비할 뿐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힘들고 지옥 같은 일이고 서툰 일이라 할지라도 일단 시작하고 도전하는 자만이 인생의 성공에 도달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에너지를 자신의 대화에서 현명한 판단으로 전환하면 현재의 어려운 경험은 미래의 영광에 대한 보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초중년의 가난과 고통으로 고생하였어도 기란대운의 좋은 인연을 만나 재물을 성취하고 큰 부자가 되어 행복한 인생의 사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팔자시대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댓글에 좋아요라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성공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